자, 이번 강좌는 미적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보니까 바이블 책 305조까지 우리 진도가 나갔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306조 이어서 나갈 텐데,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잠깐만 복습하고 좀 갈게요. 자, 지난 시간에 뭐 배웠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미분법 공식에 대해서는 다 안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나갈 거니까, 미분법 공식이 아직 안 외워진 친구들은 책 한번 다시 찾아보고선 공식 반드시 숙지하고선 이 강좌를 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3월 7일 날 강의를 이제 할 건데, 3월 7일 강좌는 요걸 이어서, 요 강좌 이어서 강의를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 반드시 그 7일 날 오기 전에 이 강좌를 듣고선 와야지 7일 날 수업이 이해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강좌를 좀 듣고선 와주길 바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복습을 하는 거는 요거 한 번 미분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좀 볼게요. 한번. 자, 미분을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지? 라고 하면은 증가 상태랑 감소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어요. 증가 상태랑 감소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는, 다시 한 번 미분한 게 플러스면은 원래 함수는 뭐다? 원래 함수는 증가하고 있다. 여기다 쓸까요? 그냥 원래 함수는 증가하고 있고, 한 번 미분한 게 마이너스면은 감소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극값을 찾을 수 있댔죠. 극값. 자, 극값 찾는 방법은 뭐 있었어요? 극대를 찾으려면 뭐 했었어야 돼?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미분 가능할 때 극값이 갖는 후보는 뭐야? 극값을 갖는 후보는 미분한 게 0 되는 부분이었어요. 0 되는데 내가 이제 구별 지을 건 극대랑 극소에 대한 구별을 좀 지으셔야 되는데, 극대는 어떻게 찾으라 했어요? 극대는 증가 상태에서 감소 상태, 극소는 감소 상태에서 증가 상태,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니까는 이 부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는 그 순간을 찾긴 찾되 그 주변부 살펴보라 했죠. 주변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주변에서 뭐라고? 주변에서 미분했던 값이 얘보다 작았을 때 미분했던 값이 플러스에서 얘보다 미분했던 값이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라고 하면 증가 상태에서 감소 상태로 바뀌는 지점이니까 이걸 극대라고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부분이 극소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두 개 정리를 했고, 극값 찾는 방법은 선생님이 그때 간략하게는 미분에서 0 되는 거 찾으라 했는데, 엄밀히 말해서 이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강의에 이어서 극대, 극소를 구별짓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또 다시 한번 소개를 할 테니까는 확인하신 다음에 오늘 배우는 강좌 이어서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거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306쪽 가보시면은 곡선의 오목과 볼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먼저 볼록성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볼록성. 자, 볼록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시다. 라고 하면, 볼록성은 뭘 보고 볼록한 함수라고 하냐면은,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게 있어요. 이렇게 2분의 a 더하기 b가 나왔고, 그 다음에 fa 더하기 fb 나와서 이렇게 2로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 값이 항상 크거나 뭐 같다라고 들어가도 돼. 같다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임의라는 표현을 쓸게요. 임의 a, b에 대해서는 요거는 x, 정의역에서 이제 뽑아내는 원소야. 정의역에서 두 숫자를 뽑아냈을 때 그 숫자의 평균값에 대한 함수는 함수값에 대한 평균보다 항상 작거나 같을 때, 너는 뭐 하나로 쓸까요?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거를 fx를 뭐라고 하냐면은 아래로 볼록한 함수라고 그래요. 아래로 볼록하다.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에 대한 정의가 이거예요. 아래로 볼록에 대한 정의. 그럼 그림상으로 대충만 봐도 이게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그려져 있는 함수, 아래로 볼록한 함수 배웠죠, 우리 2차 함수로. 그래서 A값 여기 있다고 치고 B값 여기 있다고 쳐봐. 그러면 A값, B값의 가운데 값은 뭐 대충 여기 정도 있을 거 아니니? 2분의 A 더하기 B가 있으면은 위치상 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해당되는 함수 값을 2분의 A 더하기 B라고 합시다. 이 하얀색 함수가 F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A 값이 여기 있고 B 값이 여기 있어요. 그럼 당연히 요 FA 값과 FB 값의 평균은 요 라인의 가운데 정도 있겠지. 여기 FA랑 FB 값의 평균.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걸리는 값과 그 다음에 요 파란색 걸리는 위치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더 커요? 항상 이 노란색이 위에 있죠. 아래로 볼록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래로 볼록에 대한 정의는 저런 식으로 얘기할 때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선생님 미분 얘기를 안 했죠. 미분 얘기를 안 했고, 그냥 정의예요, 정의. 아래로 볼록한 함수를 이런 식으로 앞으로 수학 공부하는 학생들은 정의를 내려서 공부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뭐 할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미분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프의 개형을 좀 대충이라도 그리려고 하는 거라서, 볼록한 모양에 대해서 이제 그리려고 하면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를 가지고서 언급을 할 거야. 미분 가능한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참고로 이 아래로 블록인데 부등호 방향이 바뀐 걸 이제 위로 블록이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알겠죠? 그래서 부등호 방향 잘 보셔야 돼. 부등호 방향.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함수가 두 개가 큰 게 아래로 블록입니다. 그 다음에 함수 하나짜리 함수가 나왔을 때는 위로 블록이라고 해서 이게 함수 f가 두 개 나왔으니까 이걸 아래 두 글자로 이렇게 외우면 되고, 만약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죠. 이렇게 하나짜리가 더 커. 얘들아, 이렇게 하나짜리가 더 크면은 함수가 f가 저기 하나 있잖아. 하나 한 글자. 그래서 한 글자 되는 위로 블록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할 것 같아. 선생님 얘기가 뭔지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부터 뭐 얘기한다고?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는 이제 블록성을 어떻게 언급을 하냐면은, 저 잘 보세요. 먼저 선생님이 이제 아래로 블록한 함수 하나를 그릴게.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함수 fx를 그렸으면은, 자, 순간마다 이 순간마다 다 접선의 기울기들이 존재하죠. 선생님이 무수히 많은 순간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요 순간 이렇게 잡아본 거야. 그랬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샥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들이 막 나오잖아. 이렇게. 자, 접선의 기울기들이 나오는데 이 접선의 기울기들의 숫자는 잘 모르겠죠. 얼마인지. 접선의 기울기들의 숫자는 모르지만 상태를 볼 거야. 상태. 접선의 기울기의 상태가 점점 커져요, 작아져요. 여기 보시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지고 있죠. 이렇게 더 위로 올라가면 더 가파르니까 더 커지겠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제 출발을 이렇게 할 거야. fx 모양이 아래로 블록할 때 접선의 기울기 모양은 봤더니만 접선의 기울기 모양이 아니라 접선의 기울기 값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더란 말이지. 그러면은 도함수도 어차피 함수의 일종이니까는 변하는 숫자잖아. 함수 값으로 변하는 숫자인데 이 값이 증가하면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논리 뭐였었어? 이 도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한 함수 뭐야? 더블 프라임이라고 하죠. 우리 이계 도함수. 더블 프라임은 무슨 상태를 갖고 있어요? 증가면 원래 함수가 증가면 그 함수를 미분하는 값은 항상 양수를 갖고 있어야지. 양수. 그래서 이게 화살표를 출발은 아래로 블록한 함수를 그려서 봤더니만 프라임이 증가가 된다. 그 증가가 되는 함수는 항상 0 이상이더란 말이지. 더블 프라임이. 요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원래는 증명도 있고 다 있는데 이제 증명 같은 건 좀 생략을 하고 선생님이 이제 이론적인 부분만 설명할 거니까 보시고, 또 하나 화살표를 맞추면 이제 거꾸로 갈 거야. 더블 프라임이 0보다 크면 이 함수는 증가함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증가함수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래로 블록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확인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려는 건 뭐다? 아래로 블록한 함수는 더블 프라임이 항상 0보다 크다. 알겠죠? 큰 거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위로 블록은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블록은 더블 프라임이 0보다 작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요거 명제를 조금 기억하시는 게 첫 번째 중요한 파트예요. 알겠죠? 다시 한번 더블 프라임 뭘 얘기하는 거라고? 더블 프라임이 플러스일 때는 아래로 블록한 함수다. 더블 프라임이 음수면은 위로 블록한 함수다. 역으로도 성립하고.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볼까? 한번 예를 들어서 보면은 니네가 알 거야. fx가 2차 함수 있잖아. x제곱 딱 가도 이제 그 아래로 블록한 함수죠.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함수고 전 구간이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잖아. 그죠?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제 알겠다. 요거 미분 가능하니까 한번 미분해 볼까요? 한번 미분하면은 2x가 나왔고, 그다음 또 한 번 미분하면은 뭐 나왔어? 2가 나오죠. 2가 나오기 때문에 요건 항상 0보다 크니까는 이렇게 있으면은 x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항상 양수기 때문에 얘는 아래로 블록한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는 함수 중에서 또 이런 거 있죠. 또 어떤 함수가 있냐면은 fx가 지수함수 있지. 지수함수 2x승. 자, 요것도 한번 미분해 볼까? 자, 2x승은 모양은 대충 알 거예요. 수학 1에서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모양상으로 봤을 때는 아래로 블록한 건 맞는데, 아래로 블록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지수함수는 내려가는 모양은 안 나오는데 쫙 올라가는 증가 모양이지만 이거는 우리가 아래로 블록한 함수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정의가 이렇게 뭐 조건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야. 한번 미분하면 얼마 나와? 한번 미분하면 지수 공부해봤죠? 2의 x승에다가 ln 2 나오고, 그죠?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돼? 한 번 더 미분하면은 요건 어차피 상수니까 미분이 안 돼요. ln은 가만히 놓으시고 요것만 다시 미분하면은 똑같이 나오죠. 2의 x승 미분하면 요거 나왔듯이 ln 2가 제곱이 되고 2의 x승이 또 나온다고 이렇게. 알겠죠? 다시 이거 좀 미분하는 게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선생님 다시 해줄게. 2의 x승 미분하면 2의 x승이 ln 2가 얘도 있으니까 두 번 있다고.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2의 x승은 항상 양수값을 갖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게 제곱이니까 제곱도 항상 양수잖아.
내가 지금 내린 결론은 뭐야? 더블 프라임이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녀석은 무슨 볼록한 함수? 지수함수. 밑이 1보다 큰 함수는 항상 아래로 볼록한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에 대한 정의를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얘기 했습니다. 요거 얘기했고, 두 번째 얘기, 이 두 얘기를 이제 복합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해줄 테니까, 두 번째 얘기는 이제 변곡점 얘기를 좀 하나 할 거예요. 방금 전에 내가 명제를 쓰면서 더블 프라임이 0 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안 했는데, 자, 요거 좀 봅시다. 변곡점. 변곡점에 대한 정의는 앞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야. 더블 프라임이 양수인 부분에서 그 다음에 더블 프라임이 갑자기 음수로 딱 바뀌어요. 근데 이 함수는 이제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속도 되는 거라서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한 번에 샥 바뀌는 게 없습니다.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중간에 반드시 누굴 거쳐가야 돼. 양수에서 음수 거쳐가려면 요거 있죠. 뭐 더블 프라임이 0 되는 부분 거쳐가잖아. 그죠? 그래서 정의 이렇게 되는 거야. 플러스 부분에서 마이너스 부분으로 바뀌는 그 순간에 더블 프라임이 0 되는 부분을 우리가 이때 x 값을 알파라고 할 때 우리가 알파 콤마 f 알파라고 해서 그 순간 알파 값을 잡았을 때 그때 x 값과 그때 함수 값을 우리가 정의상 뭐라고 한다? 변곡점이라고 한다. 변곡점에 대한 정의. 알겠죠? 수학자들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쌍방으로 다 되면 쌍방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순간 그 순간에 0 되는 부분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변곡점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하실 게 뭐라고? 더블 프라임이 뭐 되는 순간, 더블 프라임이 0 되는 순간이고 그 주변 부호가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그게 이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변곡점에 대한 예. 자, 변곡점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이제 변곡점이라고 하죠. 뭐 fx가 자 x 3승 빼기 3x라고 돼 있어요. 자,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의 변곡점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찾는다? 한 번 미분한 다음에 3x제곱 빼기 3 쓰시고 또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죠. 더블 프라임 쓰면은 6x 쓰면은 6x가 0 되는 값은 x가 얼마야? x가 0인데 자, 0 되는 것만 찾으려고 하지 마. 여러분들이 항상 애들이 실수 제일 많이 하는 게 변곡점 더블 프라임이 0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제일 많아요. 더블 프라임 0이 아닙니다. 더블 프라임 0이 되고 엔드 주변 부호가 바뀌어야 돼. 그 주변 부호 바뀌는 방법은 확인하는 방법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 요거 보세요. 요 그래프가 되게 간단합니다. 6x 그래프는 어떻게 돼? 6x 그래프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6x는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0일 때 0일 것이고 그 주변 부호가 플러스 갔다가 마이너스인데 상황을 살펴보는 거는 왼쪽에서 오른쪽이에요. 마이너스 갔다가 플러스로 바뀌는 거야. 마이너스 갔다가 플러스로. 그러면 여기 부분이 변곡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변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x가 0이니까는 요 놈은 0 집어넣으면 마침 0이네요. 그래서 0,0이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뭐냐? 잘 보세요. 만약에 fx를 그냥 일반적인 3차 함수라고 합시다. 일반적인 3차 함수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썼죠. 이렇게 쓰면은 f 프라임 x는 어떻게 돼요? f 프라임 x는 3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 나오는데 한 번 더 미분하면서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6ax 더하기 2b예요. 이렇게 는요. 이렇게 해가지고 a가 0이 아니죠. 3차니까는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x값은 반드시 존재하죠. 뭘로? 마이너스 3a분의 b로 존재한다. 그 다음에 요거는 직선이기 때문에 보세요. 1차 직선이기 때문에 a가 양수일 때는 대충 이렇게 지나갈 거고 a가 양수면은 그죠? 뭐 ab가 양수면 뭐 음수 이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x과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교점에서 주변 부호 보시면 마이너스 갔다가 플러스 아니면 이 그래프는 플러스 갔다가 마이너스 주변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직선이기 때문에 주변 부호가 무조건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가 변곡점이 되는 x값이에요. 변곡점 x좌표입니다. 무조건. 변곡점 x좌표. 그럼 선생님이 이제 주장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변곡점의 x좌표가 얘를 외워라가 아니라 3차는 무조건 변곡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야. 3차는 미분하면은 2차 나오고 한 번 더 미분하면 1차 나오니까 1차에서 0 되는 값은 반드시 존재하죠. a가 0이 아닌 이상. 그죠? 그러니까 변곡점의 x좌표는 항상 더블 프라임이 0 되는 거 찾으시면 된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요거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보세요. 방금 전에 지었는데 보세요. fx가 이번에는 x4승이라고 합시다. x4승. 자, x4승은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은 f 프라임 x가 뭐예요? f 프라임 x가 4x 3승이죠.
그럼 f 더블 프라임 x는 어떻게 돼? 더블 프라임 x는 보세요. 더블 프라임 x는 12x 제곱이 되는 거야. 요 얘기는 중요한 거니까 별표 하나 칩시다. 왜 중요한지 볼게요. 자, 그럼 내가 변곡점 찾으려고 해서 는 0 되는 거 찾았어요. 는 0 되는 거 찾았더니만 x가 0 나와. 0 나오는데 0 나오는 거에서만 쓰라고 하지 말라고 했죠. 변곡점 뭐라고? 주변 부호가 항상 바뀌는 거 체크해야 되는데 요거 잘 보세요. 요거 그려보시면 주변 부호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12x 제곱 못 그리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12x 제곱은 어떻게 그려? 요렇게 그리는데 여기 0 되는 부분에서 주변 부호가 플러스 갔다가 0 찍고는 다시 플러스 가는 거니까는 요 조건이 안 되죠. 플러스 갔다가 바뀌든가 마이너스 갔다가 플러스로 바뀌든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그냥 안 바뀌잖아. 그러면은 이게 보세요. x가 0일 때 여기다가 0,0은 우리 4차 그래프에서 이 녀석은 변곡점이다 아니다. 0,0은 변곡점이 될 수가 없어요. 변곡점이 아니고 잘 보세요. 요거는 모양이 어떻게 돼? 요 녀석 때문에 요 녀석 봐봐. 요거 항상 양수 같죠? 그럼 내가 아까 결론 뭐라고 내렸어? 더블 프라임이 항상 양수일 때는 원래 함수는 무슨 모양밖에 없어요. 원래 함수는 아래로 블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얘는 4차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는 거야? 4차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근거가 볼록성을 정확하게 아시면 좀 나올 수 있는데 4차 그래프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갑자기 확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아래로 블록하는 함수 0,0 지나가는 아래로 블록하는 함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곡점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수투에서는 이렇게 공부했죠. 수투에서는 이게 3중근이라고 하지. 3중근 모양은 항상 이렇게밖에 안 나올 수, 이렇게밖에 못 나와요. 변곡점 때문에. 변곡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래로 블록하기 때문에 항상. 알겠죠? 그래서 변곡점은 반드시 뭐라고? 더블 프라임이 0 되는 거 조사하고 AND 주변 부호가 바뀌는지 반드시 조사하셔야 돼. 더블 프라임이 0 되는 거 조사했더니만 주변 부호가 안 바뀌었어. 주변 부호가 안 바뀌기 때문에 변곡점이 될 수가 없다. 아래로 블록하다. 이 정도 결론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연습을 좀 하고 갑시다. 우리 먼저 이미 갖고 온 게 볼록성, 오목성, 오목볼록이라고 하는데 책에는 오목볼록이라고 하는데 오목볼록 뭐 이렇게 하는데 오목볼록이라는 단어 쓰지 마시고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 알겠죠? 오목이라는 단어는 잘 안 쓰긴 하니까는 한번 볼까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좀 한번 해볼까요? 뭐 개념 콕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x의 EX승. 자, 오늘 이제 정말 예를 많이 들 거니까 이 함수의 예도 한번 여러분들 좀 메모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이제 좀 이따 이제 그릴 거지만은 그리기 전에 뭐 볼록성을 조사하고 변곡점도 조사해요. 볼록성 조사하고 그다음에 변곡점도 조사하자. 자, 그럼 볼록성, 변곡점 저런 단어가 나왔으니까 몇 번 미분해야 돼? 각오해야 되죠. 2번 미분해야 되죠. 2번. 그럼 한번 미분해봅시다. 자, 곱미분 들어가 되니까는 2에 2x승 나오고 더하기 2x에 2에 2x죠. 요 2는 얘 때문에 속미분 한 번 더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묶으면은 1 더하기 2x 나왔고 2에 2x 나왔고. 자, 지수함수가 나왔을 때 미분할 때는 반드시 묶어서 미분하셔야 돼요. 이것 따로 미분하지 마시고 묶어서. 그래야지 미분 횟수가 줄어듭니다. 자, 요거 미분하면 얼마야? 2 나오고 2에 2x 나오고 그 다음에 앞에 거 가만히 있어야 되죠. 뒤에 거 미분하면은 요거 미분하면 2에 2x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또 묶어치기 하면은 2에 2x 묶어치기 하면 여기 1 나오고 1 나왔으니까 2죠. 2 더하기 2x는 2를 또 앞으로 끄집어내자고. 그래서 4 나오고 1 더하기 x 나오겠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여기서 뭐 조사하는 거야? 볼록성 조사하려고 했으니까는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이건 항상 플러스 값이고 이것도 항상 플러스 값이니까 얘가 이제 좌지우지하는 거죠. 부호는. 볼록성은 부호 조사하는 거야. 더블 프라임 부호. 그럼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대충 그리면은 마이너스 1 전으로는 마이너스 갔다가 플러스로 갔어. 그럼 여러분들 이제 결론 내리시면 되겠죠. 어떻게 결론 내리시면 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더블 프라임이 뭐가 돼요? 더블 프라임이 음수가 되잖아. 음수니까는 무슨 볼록?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이었어요. 위로 볼록. 위로 블록에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뭘로 바뀌어요? 더블 프라임 x가 항상 양수로 바뀌기 때문에 얘가 아래로 블록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 지을 거 하나. x가 마이너스 1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더블 프라임이 0 되죠. 더블 프라임이 0 되는 거니까 이거를 주변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바뀌는 거니까는 이걸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죠.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변곡점 몇 콤마 몇이다 라고 얘기해야 돼. 점이니까. 마이너스 1 콤마 어디다 넣어야 돼? 여기다 넣으면 안 되죠. 마이너스를 여기다 넣는 거야. 이거 fx라고 한 거니까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얼마니?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승이다.
변곡점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 얘기는 아닌 거니까는 개념 딱 외우고서 암기하고선 더블 프라임 0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예제 3번 똑같이 나왔으니까 뭐 한 번만 더 풀어볼까? 한 번 더? 여기다가 풀어볼까 이번에? 자, 여기다 풀면은 이번에는 함수가 이제 그 예제 3번이에요. 3번. 자, 예제 3번 가보시면은 310쪽에 y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분의 1 나왔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선생님이 이제 분수함수 미분은 웬만하면 하기 싫어하니까는 요거를 이렇게 바꿔볼까? 이렇게 바꿔서 밑에 있는 답지는 그냥 미분했는데 선생님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승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승 미분 가능하다고 했죠. 자, 미분해봅시다. 미분하면은 요 마이너스를 내려가면은 x제곱 플러스 1에 하나 줄여주고 그 다음에 속미분하라 했죠. 속미분 2x 이렇게. 한 번 더 미분해볼까요? 왜냐면은 문제에서 뭐 조사하라고 했어? 오목블록 조사하라고 했고 변곡점 찾으라 했으니까는. 자, 그럼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에 x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 3이고 그럼 2x가 또 내려와서 얘랑 부딪히니까 4x 제곱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 아직 안 끝났지. 요거 가만히 있고 곱하기 2 있으면 되겠지. 2.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차수가 낮은 걸로 묶을까요? 차수가 낮은 거. 자, 낮은 걸로 묶으면은 2 묶고 x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 3승 묶으면은 자, 요거 마이너스 살아있고 요거 살아있으니까 마이너스 4x 제곱 나오지.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얼마 넣어야 돼? 여기는 하나 더 있어야 되죠. x제곱 플러스 1이 하나 더 있어야 돼. 마이너스 2승이니까. 그 다음에 2는 나갔으니까 필요 없고 요렇게 가로 닫아주면 되려나?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나오냐? 2에 x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 3승에다가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1 나오죠. 이렇게. 아, 그럼 더블 프라임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분수함수 나왔으면 더블 프라임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계산 복잡한 거니까는 확인하신 다음에 얘가 0 되는 거 찾으러 가자고. 근데 잘 보면 알겠지만은 요거는 크게 의미 두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이거 마이너스 내려가면 결국 이거죠. x제곱 플러스 1의 몇 승이야? 3승에다가 요거 곱하면 되는데 2에다가 마이너스 끄집어내서 이렇게 곱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럼 얘가 0 되는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밑에는 왜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냐면 요 녀석을 그래서 뭐라고 한 거야? 항상 플러스 취급받는 거라서 문제 그렇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얘는 부호의 영향을 안 줍니다. 세제곱이 되든 네제곱이 되든 뭐가 되든 항상 양수니까. 1학년 때 배웠잖아요. 2차가 항상 양수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이 녀석의 더블 프라임의 부호 결정하는 거랑 능력되는 거 결정하는 건 결국 얘한테 있어요. 얘도 필요 없잖아. 항상 양수니까. 그래서 요것만 보고서 이제 따지는 거야. 요것만. 요거 보는 건 어렵지 않아. 이참수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여기 x축과 만나는 데가.